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그 한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잖아요. OECD가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1위를 차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반갑고 또 축하해야 될 일인데 뭐 여전히 또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IMF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비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11일 발간한 그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개월 만에 이제 마이너스 1.2%를 예상했다가 마이너스 0.8%로 이제 0.4% 조정한 거죠. 예.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37개 OECD 국가 가운데 1위 했다라고 이제 반가운 소식이라고 논평을 낸 반면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올해 1등 할지는 연말 돼봐야 알 것이고 내년 전망치는 34위로 꼴찌에서 네 번째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부각해서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OECD는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 세계 그 경제 성장률 물론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그 하락폭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적었다 이런 평가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한국만 이제 유일하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0.8%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두 달 만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예. 이제 수치를 바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두 달 동안에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슬로베니아, 그리스, 뭐 미국 이렇게 4개국에 대한 이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민간 소비가 이제 둔화 정도가 애초보다 이제 덜 심하고 예. 또 총 투자는 마이너스 0.7%를 예상했는데 2.9%로 이제 플러스로 성장이 됐고요. 예. 다만 이제 수출은 이제 더 부진할 거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그 예상보다 빨리 회복이 돼서 올해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뭐 수출 부분은 다른 나라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수출을 우리가 하고 어떻게 할 싶다고 수가 해도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할 수가 예.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제 GDP 성장률이 뭐 전 세계에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1위다. 이런 뭐 반가운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어디에서 그래서 친문 이유를 기사를 찾는 거죠? 보면 아주 예.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과 야당은 칭찬하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마치 한국 경제가 망하라고 고살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그 조선일보의 그 악의적인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OECD 한국 경제 성장을 올해 1위. 이거야 이제 팩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고, 예. 그 뒤에 이제 내년에 34위 이렇게 해놓고서는 경제 부문별 생산성 격차가 큰 점, 그 부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부각을 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상품 시장의 엄격한 규제가 경쟁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 임금 양극화와 제한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도 심하다. 뭐 이래서 부정적인 측면 부각을 해가지고 시장 규제가 엄격하다는 말, 그리고 이제 임금 또 문제.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정해놓은 프레임이 있어요. 예. 그 기업의 규제가 심하다는 거와 그 다음에 저희 최저임금을 올린 거, 요거에 예. 대한 거를 항상 부각시켜서 한국 경제는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고 있고요. 그 뉴데일리 신문 제목은 또 묘하게 뽑았어요. 17위에서 1위, 1위에서 34위. 한국 경제 성장률 순위의 숨겨진 비밀. 예. 그래서 무슨 비밀을 또 발견했나 하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워낙 우리나라가 경제가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뿐이지 1등한 게 별거 아니다. 예.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34위로 던질 거다. 이렇게. 이게 그런 거 비유를 하면
아이가 1등을 하면 축하를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네.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네가 네. 이번에 1등을 해서 그렇지 내년에 다음 시험에는 네가 아마 뭐 반에서 다시 꼴등으로 떨어질 거야. 그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글쎄요. 심지어는 시험 문제 너무 쉬웠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 어쨌든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예. 또 어떤 기사가 있었습니까? 그 조선 비지에서는 예. 그 OECD 보고서 자체에 대한 의문을 또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 좋게 나올 때는 OECD 보고서가 마치 그 아주 원형인 것처럼 예.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신뢰성 높게 이번에 평가하죠. 이제 예. 1위라고 하니까는 문이 자랑한 경제 성장률 OECD 1위 공인받은 성적표일까? 이렇게 제목을 내놓고서는 다른 나라 전망치는 6월 것인데 한국만 8월 전망치를 갖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예. 한국만 예외적으로 경제 회복이 빨라서 이례적으로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OECD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시하고 그 기자 말대로 6월 전망치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서도 마이너스 1.2%일 때도 한국이 1위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6월 거만 봐도 이미 1위였는데 지금 2개월 만에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더 1위가 됐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거 공인받은 성적표 맞나? 왜 이런 거짓 수치 노름을 하나?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뭐 또 특달같이 이런 또 OECD나 뭐 경제 관련 기구들의 이 평가들을 인용을 하잖아요. 언론들이 그렇죠. 많이. 예. 좋은 평가는 또 신뢰하고. 신뢰 안 하죠. 신뢰 이제 안 의심을 하죠. 하고. 예, 현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는 신뢰를 안 하고 의심을 하고. 예. 뭐 어디에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둬야 될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 성장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전 거와 비교를 하니까요. 전과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 전에 성장률이 높았으면 기저 효과는 당연히 기저 효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낮을 수밖에 없고 네. 올해 성장률은 전에 또 성장률이 낮았으면 기저 효과에 의해서 조금만 높아도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현상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 OECD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순위표를 이렇게 쫙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 올해 이제 꼴찌를 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영국이 꼴찌고 프랑스가 꼴찌 두 번째 이런 식이거든요. 이 국가들이 전부 마이너스 11% 성장이 예상되는 나라들인데 내년에 그 예상치를 보면은 거꾸로 영국이 1위, 프랑스 2위, 이탈리아 3위, 스페인 4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그 워낙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지는 걸로 이제 나타나니까는요.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아지는 나라가 이제 일본, 스웨덴, 멕시코 3개국을 제외하면은 올해 이제 그 예상치하고 내년 예상치는 전부 역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등을 하니까 내년엔 꼴찌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꼴찌는 아니에요 또. 또 학생 성적과 비교하면 20등 하던 학생이 10등 하면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2등 하던 학생이 1등 하면 겨우 한 단계 오른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GDP의 이 절대 규모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성장률만 그러니까 볼 것이 성장률 아니라? 자체는 그렇게 예.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그 GDP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위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 기조를 유지하면은 캐나다하고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경제 대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3위나 껑충 뛰어올라서 9위로 이제 경제 규모가 이미 이제 그 수치가 나와 있고요. 이것이 이제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OECD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나라의 GDP 성장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 안 좋죠 지금. 예. 그래서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32.9%로 나왔고요. 그래서 73년 만에 최악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라서 일각에서는 그 미국이 한국보다 10배나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제 또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게 미국은 그 경제 성장률을 연율로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이제 직전 그 분기 대비 성장률로 계산을 해서
직접 비교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나라 그 2분기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2.7%에 해당합니다. 마이너스 예. 3.3%면. 그래서 실제로 미국 경제 상황은 한국보다 한 3배 정도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면 정확할 것 같고요. 예.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3%로 15위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4.1% 성장이 예상되는 걸로 나타나서 21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본은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나와서 뭐 예. 상당히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본도 이제 뭐 계속 여기는 뭐 몇 년 전부터 안 좋은데요. 예. 올해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7.8%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워낙 작년에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6%로 이게 기저효과죠. 그래서 7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2.1%로 36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 밖에도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6%에서 마이너스 11.5%까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내년에 이들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순위는 올라가겠지만은 GDP 규모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면은 마이너스 상정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베트남이 독특한 게 7월까지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24명이 됐는데 어쨌든 2분기까지를 본다면은 유일하게 0.36% 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19에 얼마나 잘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 한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예.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방역이 곧 경제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른경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논란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